사이트를 왜 들어왔을까요? 물론 제 사이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쟁업체들의 사이트가 필요하겠죠. 그 데이터들이. 여러분들 경쟁사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? 특히 마케팅팀은 어떤 광고를 하고 있을까요? 사실 정말 그 부분들이 너무 궁금합니다. 사실 그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. 제가 그 부분들을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 업체들이 진행하는 광고 네트워크 지면을 직접 우리가 커버링해보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은 실제로 가장 정확하면서도 비용 단위를 알 수가 있고, 즉 경쟁사가 얼마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고, 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실질적인 비용을 씀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입니다. 예, 그러니까 커버링을 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 업체가 진행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다 광고를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가랭이도 같이 찢어지겠죠. 자, 이런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왓츠런이라는 플랫폼도 있고, 사실 이 크롬이나 웨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 백이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백을 같은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이제 크롬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면 이 브라우저에 다운을 받으면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웹사이트의 트래픽 신호나 각종 신호들을 확인을 해서 네트워크 신호들을 확인해서 어떤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구글 사이트 이렇게 있고 실제로 애널리틱스 태그 메이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게 신호가 이 플랫폼에서 잡아낼 수 없는 신호라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방법인데 이 두 번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왓츠넌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경쟁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, 이렇게 안 나올 경우엔 이렇게 페이지 소스를 실제로 일일이 다 뜯어봐야 됩니다. 여기 보면 이나블 애널리틱스 해서 프로퍼티 아이디가 해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또 이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소스, 이 페이지 소스를 확인하세요. 제가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, 이 간단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경쟁사가 어떤 광고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정말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? 사실 경쟁사가 어떤 패턴으로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로 광고를 하는지 알아보려면 그 경쟁사의 고객이 되면 됩니다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. 네. 이게 저는 이제 사실 리타게팅의 폐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,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실 요즘에는 리타게팅을 거의 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, 어떤 상품들을 클릭도 해보고, 뭐 필요하다면 회원가입도 해보고, 그렇게 한 3분에서 5분, 짧게는 3분, 길게는 한 10분 정도 홈페이지를 막 이렇게 여행을 막 하다 보고,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홈페이지를 나오게 되면 그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당연히 이제 저희 세션을 추적할 거고, 저희 쿠키에는 여러 가지 값들을 묻히겠죠. 그렇게 되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광고 매체들이 있잖아요. 이 광고 매체들의 네트워크를 돌아다녀 보는 겁니다. 물론 리타게팅이 지원 안 되는 매체들은 그냥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돼요. 특히 이제 이 네이버 계열 쪽은 좀 폐쇄적인 것으로 좀 유명하죠. 이 폐쇄적인 네이버 계열은 다른 매체나 네트워크를 돌아다닐 게 아니라 이 네이버에서 그 경쟁사 관련된 옵션들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세 가지, 제가 이제 마지막도 이제 하나 가르쳐 드렸죠.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
그 경쟁사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광고들을 진행하는지, 예, 어떤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. 그 비용 단위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은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. 예. 그 기업에서 이제 등록한 그 회계 정보에서 이 경영관리비 영역을 우리가 따야 되거든요. 그 경영관리 지원비라는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체득을 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마케팅비가 어느 정도 이제 되는지 나오는지 산출하면 됩니다. 뭐 이제 그 산출 방식도 사실 뭐 전자상거래 업체, 그다음에 이제 뭐 광고 대행을 맡기는 전자상거래 업체 이렇게 다 나눠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20%, 많아도 30%, 뭐 저기 5%에서 30% 내외거든요. 예, 내죠. 예,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이제 좀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재무제표 같은 거를 뜯어볼 때 예, 항상 이 경영관리비, 판관비라고 하죠. 이 판관비를 이제 미친 듯이 뜯어봅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 마케팅 비용이 얼마가 활용되는지를 알 수 있죠. 그 많은 이제 경영학의 대가들이 하는 말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. 이 재무제표 안에서. 근데 판관비는 사실 공포의 대상이다.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판관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정확히 알 길이 없고 이 판관비가 썩어날 수도 있지만 이 판관비에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고객사들의 재무제표, 이 경쟁사들의 재무제표를 뜯어서 이 판관비를 확인하실 때 우리가 또 퍼포먼스 마케터라면 이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이 어느 정도가 산출이 될지 확인해야 됩니다. 아주 구체적으로 1%에서 5%에서 30% 내외로 잡아서 실제로 비슷하게 광고도 해보시고 그게 맞지 않다면 분명히 이제 덜 쓰거나 더 쓰고 있는 거겠죠. 그러면 유사하게 퍼센테이지도 맞춰볼 필요도 있고요. 그렇게 단계적으로 사실 커버링 전략을 짜게 되면 이 커버링 전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경쟁사의 광고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. 예, 최대한 노출 기회를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죠.